육항은 육손의 둘째 아들로 육손이 손책의 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손책의 외손자이기도 했습니다. 초고 8년 송건의 폐악질로 육손은 분노하고 탄식하다 죽게 되었고 육손의 장남인 유교는 여졸한 상태였기에 차남인 육항이 20세의 나이에 육손의 자기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육항은 건무교위에 임명되어 육손의 병사 5,000명을 인솔하게 되었으며 그는 육손의 시신을 담은 관을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송건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송건은 간신들의 참언에 넘어가 육손이 죽은 뒤에도 그를 매우 증오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항을 불러서 육손에 관한 일로 문책을 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육항의 빈객들이 육항의 집을 왕래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환관을 육항에게 파견해 트집을 잡는 곤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항은 생각할 것도 없이 모든 일에 대해 조리 있게 답하였기에 송건은 육손과 육항에 대한 의심을 점점 풀었다 합니다. 초고 9년 육항은 제갈각과 임지를 바꿔서 시상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과거 육항은 자신의 임지에 부임했을 때 성벽을 새로 보수하고 살고 있는 집의 담장과 가옥을 수리했으며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뽕나무와 과일나무를 임의로 훼손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각이 육항의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부임지는 새 것처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으나 제갈각이 주둔했던 시상의 부임지는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기에 제갈각은 이를 아주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태원 원년 육항은 질병에 걸려 수도에 머무르며 치료에 힘썼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주둔지로 떠나려 하였는데 이때 송건은 눈물을 흘리며 육항을 배웅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육항에게 나는 이전에 잠언을 듣고 그것을 믿어 그대의 부친과 군신 간의 대의가 돈독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그대를 등져섰소. 그러니 내가 그대를 힐문했던 글은 전부 불태워 없애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하시오. 라는 명을 내렸다 합니다. 태원 2년 송건이 눈을 감은 뒤 오나라는 손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2차례나 황제가 폐위되고 단명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육항은 묵묵히 공을 세우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합니다. 태평 2년 위나라 장수 제갈탄이 수춘을 바치며 투항해오자 육항은 시상독으로 임명되어 수춘으로 진격해 제갈탄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위나라 암은장과 편장군을 무찌르는 공을 세웠기에 정북 장군으로 승진합니다. 영안 2년 육항은 진군 장군으로 승진하였으며 서릉 도독도 겸임하여 관우레부터 백제성에 이르는 지역의 군사적인 업무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영안 7년 총나라가 위나라에게 멸망당했고 종회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망했기 때문에 익주 지역이 무주공산이 되었다고 판단한 오나라는 익주를 차지하기 위해 군을 움직였는데 당시 파동 지역을 수비하는 나오는 숨겨진 명장이었기에 먼저 파견되었던 보협의 군대는 오히려 나원에게 역습을 당해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항이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원을 공격했는데 나원은 진왕 사마소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며 반년 동안 육항의 공격을 막아냈고 마침내 위나라 형주자사 호열이 포기 2만 명을 인솔해 서릉으로 진격하며 나헌을 지원하자 육항은 할 수 없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손호는 육항을 진남대 장군 익주목으로 임명하였고 건영 2년에는 육항을 신릉, 서릉, 이도, 낙향, 공안의 도독제 군사로 임명하여 그를 최전방에서 진나라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봉황 원년 오나라 황제 손호는 서릉독 보천을 도성으로 초빙하려고 했는데 손호는 성품이 잔인하여 자신의 눈밖에 난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보천은 손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했는지는 몰라도 반란을 일으킨 뒤 진나라의 성을 바치며 투항해버립니다. 이에 육항은 곧바로 각 군대의 명을 내려 휘하 장수들과 함께 서릉으로 진격했고 서릉에 도착한 다음 각 군영에 명하여 적개로부터 고시에 이르는 지역에 포위벽을 공고히 구축하게 하였는데 이는 안으로는 보천을 포위하고
밖으로는 진나라의 지원군의 공격을 방비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육항은 포위벽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병사들을 밤낮으로 재촉하며 마치 적군이 벌써 당도한 것처럼 병사들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장수들이 육항에게 현재 3군의 정예로 포천을 신속히 공격한다면 진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포천 정도는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위벽을 구축하는 일을 하여 병사들과 백성들을 피로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자 육항이 답변하길 설릉성이 있는 곳의 지세는 견고하고 식량 또한 충분하며 설릉성의 방위는 이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니 지금 즉시 공격하더라도 공략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면 틀림없이 진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할 것인데 만약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팎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소? 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장수들은 여전히 육항의 말을 믿지 않고 포천을 공격하려 하였고 이때마다 육항은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의도태수 뇌담이 육항을 찾아가 지극히 간절하게 포천을 공격하자고 간언했기에 육항은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켜야겠다고 생각해 포천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육항의 예상대로 장수들은 포천의 설릉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수들은 육항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포위벽의 공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마침내 완공되었는데 그때 진나라에선 명장 양호가 직접 출진하여 형주자사 양조 등과 함께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강릉으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양호가 강릉으로 진격해왔기에 장수들은 강릉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육항은 강릉성은 견고하고 병사들이 충분하므로 걱정할 것이 없어 설령 적군이 강릉성을 점령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들의 손실은 적소. 그러나 만일 설릉의 어떤 사람이 적과 결탁한다면 남쪽 산악지대의 이민족들은 모두 소란을 피우고 동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려할 일들이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것이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강릉을 버리고 설릉으로 달려갈 것인데 하물며 강릉이 견고하니 어떻겠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당초 강릉의 지세는 평탄하고 도로 소통이 원활하였기에 육항은 제방을 만들어 물을 막아 평야를 물로 채워 도적의 반란을 근절시키도록 했었는데 양허는 육항이 만든 물길을 이용해 군량을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는 계책을 써서 제방을 파괴해 보병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선전하여 오나라 군대가 제방을 파괴할 수 없게끔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육항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양호의 계책을 눈치채고 강릉독 장함에게 즉시 제방을 파괴하라 명하였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장수들은 모두 의아해하며 육항에게 제방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 간언했지만 육항은 듣지 않았다 합니다. 결국 제방은 육항의 명에 따라 파괴되었기에 양허는 배 대신 수레로 식량을 운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큰 힘을 소비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육항과 양호의 1차 두뇌 싸움은 육항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진나라 파동강군 서윤이 수군을 인솔해 건평에 도착했고 형주자사 양조는 설릉에 이르렀기에 육항은 장함에게 강릉성을 굳게 지키라 명하고 공안독 손준에게는 남쪽 해안을 따라 양호를 견제하도록 했으며 수군독 유려 진서장군 주안에게는 서윤을 막도록 하고 육항 자신은 앞서 완성시킨 포위벽에 기대어 양조의 군세에 맞섭니다. 그런데 장군 주교와 영도독 유찬이 오나라의 폐색이 짙어졌다고 판단했는지 양조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터졌고 이에 육항은 휘하 장수들에게 유찬은 우리 군 내부에서 예부터 관리로 있었으므로 우리 군의 허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나는 항상 이 민족의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에 만일 적군이 우리 군을 공격해 포위한다면 반드시 먼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민족의 병사들이 있는 곳부터 공격해 올 것이라 걱정했는데 유찬은 이 사실을 반드시 양조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밤에 몰래 이민족 병사들이 있던 자리를 노장들로 대체시킵니다.
그리고 육항의 예상대로 양조는 이민족 병사들이 있던 곳을 공격해왔으나 이미 그곳은 숙련된 정예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육항이 직접 반격을 명하며 돌과 화살을 비오듯 퍼붓기에 양조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부상을 입고 죽어나갔다 합니다. 결국 양조는 서릉에 도착한 지 1개월이 지나자 공격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퇴각을 개시했고 육항은 이들을 추격하려 했으나 보천이 성문을 열고 기습해올 것을 걱정했기에 단지 북을 울려 병사들을 경계시키며 추격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나 양조의 병사들은 적이 추격해온다고 생각해 두려움에 떨며 모든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육항은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에게 추격을 명했기에 양조는 퇴각하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서릉에 공략을 나섰던 진나라의 주력군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자 양호등은 할 수 없이 퇴각하게 되었고 육항은 이 승세에 힘입어 서릉성까지 함락시켜 보천과 그의 친족 수하들을 모두 죽였다 합니다. 이후 육항은 서릉의 성벽과 진지를 수리하였고 엄청난 대승을 거뒀음에도 교만한 기색 없이 평상시와 같이 겸허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장사들의 환심을 얻었다 합니다. 또한 이 전투의 결과로 양호는 관직이 깎여 평남 장군이 되었고 형주저사 양조는 파면당해 평민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양호는 오나라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면 기습을 하거나 간사한 계책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상대한 오나라 장수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었으며 오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포로로 잡지 않고 풀어주기도 했기에 오나라 사람들은 양호가 적군의 장수였음에도 마음속 깊이 감복하여 양호를 양공이라 칭하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육항과 양호는 서로 여러 차례 싸우면서 정이 들었는지 육항은 양호의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칭찬하며 아기와 제갈량도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는 칭찬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육항이 병에 걸리자 양호는 약을 선물로 보내왔는데 육항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육항은 양호가 어찌 약에다 독을 탈 사람인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육항은 매번 병사들에게 경고하며 양호는 덕행을 주로 하고 나는 폭행을 주로 하니 이것은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먼저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자는 경계를 굳게 지켜야 할 뿐이지 지나치게 작은 이득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호가 덕으로 오나라 사람들을 대하자 많은 오나라 장수와 백성들이 양호에게 투항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호가 육항이 적장인 양호와 화목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육항을 질책하며 꾸짖었으나 오히려 육항은 하나의 성 하나의 마을에도 신의가 없을 수 없거늘 하물며 대국에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양호의 미덕만 높아질 뿐이니 양호 입장에선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육항은 서령이라는 신하가 무고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손호에게 상소를 올려 그가 풀려나는데 도움을 주었고 군대의 출정이 빈번하여 많은 백성들이 피폐한 생활을 하였기에 또다시 상소를 올려 함부로 군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봉황 3년 육항은 질병에 걸려 몸 상태가 가되자 손호에게 상소를 올려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언하며 국가의 대사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육항은 병사하였고 장남인 유관이 육항의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천기 4년 진나라가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쳐왔을 때 육항의 장남인 유관과 차남인 육경은 진나라 장수 왕준에게 패하여 전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자식들은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이고 육항의 넷째 아들인 육기는 오나라가 멸망하자 옛 거처에 응거하며 10년간 학문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후 육기는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탈왕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사마영 휘하에서 후장군 하북대도독에 임명되었고 20만여 명의 군사를 감독하는 지위까지 올랐으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참언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합니다.
기운별전에 따르면 과거 육항이 보천을 죽일 때 그의 일적이라면 어린 아이까지 죽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육항의 후세들은 필시 그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육성과 같은 가문 출신인 육계라는 인물은 폭군 손호 아래에서도 바른 말을 하며 손호에게 자주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호는 육계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간신들이 참언을 하며 육계를 죽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육계는 중신이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힘들었고 당시 육계와 같은 가문 출신인 육항이 변방 지역에서 대군을 이끄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손호는 분노를 삭히며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육계가 죽고 육항까지 죽어버리자 손호는 곧바로 육계의 가문을 건안 지역으로 내쫓아 버렸다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육항을 평가하길 육항은 품성이 바르고 책략과 재간이 있었으며 부친의 풍모를 전부 갖추고 있어 대대로 사람들에게 찬미되었다. 그리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선친에 비해 약간 부족했지만 부친의 사업을 완성시킨 자라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6항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